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를 반드시 아시고 본인의 기대치는 낮추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대치가 높으시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. 아니 어떻게 그 급여 받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해? 라고 생각하십니다. 또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. 아니 지금 내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업주부로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. 근데 이 비용 정도 이상은 내가 받아야 나가서 일하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. 이런 걸 따지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의 상황을 보실 게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. 다시 말하면 이제 경력 단절된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셨어요. 그 진입을 하신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현재 본인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15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해요. 뭐 파출부도 불러야 되고 아이들을 돌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50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내가 취업한 시장은 100만 원이에요. 100만 원의 급여밖에 못 받아요.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낫다. 아닙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은 100만 원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100만 원을 계속적으로 받으시면서 일을 하셔야 사회에 참여하고 계셔야 110만 원, 120만 원, 130만 원 그렇게 해서 경력이 쌓여야 급여도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의 눈높이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건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노동시장은 없을 겁니다. 그 점 감안하셔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동시장이 우선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마지막입니다. 마인드 세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마인드 세팅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. 대부분의 이제 제가 여성 인력개발기관에 일을 하면서 구직을 하시는 여성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. 교육도 다 받았고 자격증도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의 특성도 다 알고 눈높이도 다 맞췄어요.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.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는데요. 아인슈타인이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통틀었을 때 가장 머리 좋고 능력 있고 한 사람 아닌가. 근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5% 자기는 하늘이 나에게 준 능력, 인간에게 준 능력 100% 중에 5%를 쓰고 갈 뿐인데 나는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. 그 아인슈타인이 5%를 썼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럼 일반인들은 대개 3, 4%를 쓴답니다.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시면 되는데 자신감의 문제로 쓰지 못합니다. 자신감에 있어서 전 또 하나 얘기를 드립니다. 시크릿이라는 책 잘 아실 겁니다. 결국에 긍정의 힘.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다 안다고 얘기하세요. 근데 알면서 행하지는 않으세요. 아, 나 할 수 있어. 난 충분히 능력이 있어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구직을 희망하시는 여성들, 교육과 자격증을 다 따고 충분히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제 취업하셔야 됩니다. 알선을 해드리면 아, 저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겠어요. 저 좀 이따 할게요.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,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두 번째로 가지셔야 되는 게 조직에 대한 이해입니다. 저희가 여성 고용 유지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나서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. 현재 우리나라가 고용 유지율이 여성들의 경우 이제 취업을 재취업했을 때 약 50%가 되지 않습니다. 6개월 동안에.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업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봤더니 6개월 전에 취업했던 사람을 찾아봤더니 10명 중에 5명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5명은 이제 이탈을 하신 거예요. 다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우리 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 또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는 문제들 다양한 게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보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. 그 반면에 보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된 이후에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. 이 조직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제가 좀 씁니다. 대개 사적 영역, 가정에서 사적 영역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어요. 그럼 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조직에 적응하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서 편하게 쓰던 말들, 당장 보고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. 본인이 보고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는 그냥 설명하듯이 하면 돼요.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. 그러나 조직 생활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집에서 남편하고 이야기하시듯이 보고하시면 안 되죠.
분명히 룰에 맞춰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런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 이후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.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아줌마성을 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. 아줌마성이라는 건 앞에서도 쭉 설명을 해왔어요. 쉽게 말하면 오늘 일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.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우리 전업주부님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아줌마성의 가장 대표가 그겁니다. 오늘 일 내일로 미뤄도 되고 그냥 편하게 좋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줌마성도 좀 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사회에 참여하셔야겠다. 그리고 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. 움직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찾아오신다면 저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